네, 여러분 2부로 돌아온 이민 멘토 2시간 동안 여러분들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많은 종목을 항상 해드리고 싶었는데 뭐 제가 매일같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2시간이 좀 쥐어주는 데는 아마 여러분들을 많은 종목을 좀 여유 있게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아마 고민이 되시는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종목이라는 게 정말 왜 떨어지는 건지, 도대체 이 종목을 가져가도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드리고 많이 교육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드리고 교육을 시켜도 어쨌든 좀 또 똑같은 잘못으로 또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화를 오시니까요.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느껴지면서 오늘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궁금하신 종목은요,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샵의 3989번으로 문자 접수해 주시면 좋은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것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2부 시작할 건데요. 저희 2부 시작에 앞서서 전화 상담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은 1부에서 제가 짚어드렸으니까 바로 상담을 진행을 할 건데요.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강연의 안내를 당연히 보고 또 오셔야겠죠. 상담 진행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오늘과 내일 저희 멘토님들께서 많이 강연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강연회라는 건 여러분들이 맞는 멘토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A 멘토부터 뭐 C 멘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의 약간 투자 성향에 맞는 멘토님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뭐 강남의 어떤 학원에서 수능을 잘 가르치는 뭐 일타 강사가 있다고 해서 나랑 좀 안 맞으면 점수가 오르지 않듯이 나랑 좀 잘 맞는 강사라든지 선생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찾기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투자 매매 스타일이 얘가 말한 대로 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 나랑 맞는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맞는 멘토님들을 꼭 찾아가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서로 좀 깊은 대화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늘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식 챔피언은 항상 많은 멘토님들이 전국 방방 곳곳으로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은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계속 제가 시간 카운트를 드리고 있는데 오전 11시에 창원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도착하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거기서 김영구 멘토님께서 창원에서 오프라인 강연을 진행하니까요. 창원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날 일요일도 오전 11시입니다. 일요일 오전 11시는 부산에서 진행하니까요. 부산에 계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2부 첫 통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이시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100원에 30%거든요. 11,100원에 30%? 네네. 에... 지금 삼성중공업을 네. 대부분의 분들이 다 좋다고 하고 또 내년까지 주식 그 주가가 뭐 상승 곡선을 그리겠다 네네네. 이렇게 하는데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뭐 매도를 해야 될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대응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중공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네, 잘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선업 중에서도 요즘에 조선업들이 또 잘 나가는 이유가 수주들이 대박이 터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주 잭팟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이제 이 삼성중공업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얘기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어디를 보던 간에 삼성중공업 다 괜찮다고 한다. 조선업 괜찮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사실은 주식에서는 누구나 다 괜찮다라고 하고 누구나 다 박수치고 누구나 다 좋다고라고 할 때 팔아야 돼요. 네,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얘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제 폭락을 맞기 시작합니다. 뭐 100%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 다만 저는 정말 단연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맞아요. 거기다가 시청자님은 지금 일단은 올라가는 말에 타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네네. 조선이 좋다고 하니까 야 이거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끌어갈 만한 애들은 조선이 아닐까? 물론 야 수주도 잘하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이제는 흑자 전환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 거면은 저는 잘못 사셨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 들어갈 때 나만의 손절 라인까지 체킹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왜 그러냐면 얘가 일단 2016년 이후로 가장 최고가죠 지금. 여기가 2016년이거든요. 제가 여기가 2016년이거든요. 여기 시작이. 그럼 지금 2024년이에요. 예, 2016년부터 2024년까지 8년 동안 역대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간 가격이 요 가격이거든요. 역대 최고가를 쓰고 있죠. 그렇다는 건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이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제 일봉을 봤을 때는 네네. 조금 많이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데 주봉이나 을봉을 봤을 때는 네네네. 을봉을 봤을 때는 많이 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이게 이제 월봉이잖아요. 네네. 이게 월봉인데 뭐 어떤 식으로 월봉을 보는지는 이게 뭐가 맞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월봉은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야 얘가 원래 40만 원 가고 30만 원 가고 3만 5천 원 가고 4만 이렇게 올라갔던 친구인데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30만 원, 40만 원을 갔으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월봉을 보고 투자하는 건 좀 괜찮은데 그러면 업황을 조선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이쪽 좀 큰 업종들 있잖아요. 훨씬 더 큰 애들. 우리나라 시총 상위 애들 있잖아요. 사실은 조선업이라는 건 시총의 한 30위 안에도 들어가는 애가 없어요. 시총 한 30위 안에 드는 뭐 인터넷 관련주 아니면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맞아요. 길게 보실 거면은.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추가 상승 여력보다는 일단은 손절 라인이 한 1,300원 정도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1,300원요? 네, 왜냐면 일단은 이 삼성중공업이 원래는 실적이 되게 안 나왔었어요.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안 나오다가 23년도 흑자 전환, 24년도에는 돈 번 거보다 더 벌었거든요. 영업이익이 100%나 늘었어요. 근데 그거를 얘가 차트에서 반영을 다 했죠. 이런 식으로. 네, 반영을 했죠. 왜냐면 이 월봉으로 보는 거는 정말 좋은 습관이시긴 한데요. 얘는 그렇게 월봉으로 본다 손 치더라도 길게 봐봐야 막 갑자기 2009년, 2008년도의 차트를 지금 보고 비교하기는 어렵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2024년도인데 20년 전의 시청자님과 지금의 시청자님을 비교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약간 이런 거죠. 야, 옛날에는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한 그릇에. 이런 말 하면 요즘에 뭐라 그래요? 다 꼰대라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시는 건 정말 잘하신 건 맞는데 너무나 과거로 돌아가실 필요는 없다. 너무나 석기 시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은 나올 것 같아요. 아직은 주가 자체가 힘이 빠지거나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어쨌든 조선업, 빅사이클 뭐 이런 거 나오고 좋은 뉴스가 나올 때 훈풍이 네. 불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저는 11,500원 이상 자리에서 그냥 약수익권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네. 떨어진다면 1,300원 제가 조금 상세하게 잡아드릴게요. 1,300원 자리에서 손절 라인 잡고 그냥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11,500원에서 매도를 네네네네. 하면 되겠습니까? 11,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12,000 얼마 올라갔을 때도 안 팔았거든요. 아, 그냥 안 파니까는 좀 후회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근데 조금 더 놔두면은 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놔뒀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을 국내 주식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진짜 오래 기다려가지고 뭐 얘 아니더라도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알테오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정말 과거서부터 지금까지도 우상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국내 주식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국내 주식은 진짜 뭐 펀더멘탈적으로 미국 주식처럼 장기 투자한다라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더 기다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주식 제가 봤을 땐 1,000개 중에 2개 내지 1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의 확률도 안 된다라는 거죠. 얘가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1%가 안 되는 확률에 우리가 굳이 걸어볼 필요는 없지 않냐. 그리고 조선업이라는 거는 그렇게 걸만한 업종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 11,500원이라는 게 네네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잡으면은 잡고 매도를 해야 됩니까? 11,500원은 한번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얘는 당장 다음 주에도 11,5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아, 예. 네. 근데 저는 그럼 예. 네, 말씀해 주세요. 내년까지 갖고 간다 하면은 이것도 11,500원 이상을 보면 안 될까요? 내년까지 가져가실 생각이면 6만 원, 6,000원, 6,500원 내려갔을 때 사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저는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업이라는 게 물론 좋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원래 과거에 조선업이 많이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진짜로 정말로 뭐 진짜 세상 모르고 좋을 때 조선업이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쭉 빠졌거든요. 이때 조선업이 밑으로 쭉 빠졌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기가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요때는 제일 안 좋았던 건 가장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를 한 100억에 만들 수 있으면 중국은 그거를 50억에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조선업이 굉장히 불황이 왔거든요. 예. 이때는 2014년, 2013년 이때 있잖아요. 이때는요. 울산이랑 막 그 배 만드는 곳 있잖아요. 그쪽에서 모든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고 살았던 시절이에요. 네. 근데 그러다가 얘가 떨어지고 중국의 저가 이런 거 매수세 맞아가지고 쭉 떨어지다가 요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미국에서 중국을 막아버리니까 우리나라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받겠구나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수주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수주가 2분기 때 나오면서 얘가 4,000원 갔던 종목이 지금 거의 3배가 올라가 있는 종목을 굳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겠냐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라는 건 앞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기술력이 막 특별해가지고 조선업을 우리가 되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이라는 걸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하긴 하는데 중국의 저가 매수를 지금 강제적으로 막아놓은 거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강제적으로 막아놓은 건데 언젠가는 터질 화산이 아닐까요? 네, 속된 말로 비교를 해드리자면 콜라를 막 이렇게 흔들었는데 그거 언젠가는 따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푹 따면은 콜라가 팍 나오겠죠. 그만큼 중국을 지금 관세 덤핑으로 굉장히 막아놓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과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중국의 조선업 기술은 우리나라 정말 많이 따라왔어요. 더군다나 저가 공세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조선업은 저는 그렇게 앞으로는 좋아 보이는 업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멘토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저는-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GNC 에너지요. GNC 에너지. 네, GNC 에너지 7,770원에 30%요. 7,770원에 30%. 네, 네. 이 친구가 뭐가 마음에 드셨어요? 이게 저는 전력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네. 이게 신재생 쪽으로도 엮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 신재생 쪽이 좀 더 강해요. 더 강해요. 네. 어. 왜냐면 그게 이제 지금 얘가 네. 전력 쪽이었으면은 좀 더 잘 갔어야 됐죠. 그렇겠죠. 날아갔겠죠. 예. 주식 하신 지 좀 오래 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조금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얘는 네. 매수 타점은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급등을 네. 했다가 눌러주다가 횡보하는 자리에서 사신 건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네, 횡보했다가 한 번 더 칠까 싶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횡보하는 자리에서 매수하신 건 정말 잘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네.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급등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횡보하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손절 라인을 잡고 가야 된다. 아니면은 밑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버려요. 예, 예. 그거 놓치니까는 주가 완전 흘렀죠, 지금. 예, 그러네요. 잘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원래는 손절가를 조금은 짜릿하게 잡으면은 한 7,300원 정도 잡고 갔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시간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조금 시간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시간 걸리면은 네. 본전가는 올까요? 한번 반등 주면은 얘는 본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등 주면. 한 7,300원 정도요? 네네네네. 그 정도는 올라올 것 같으니까 얘는 네.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뭐 전력이 엮이든 신재생이 엮이든 뭐 그건 다 상관없이 일단은 네. 실적 자체가 나와주고 있어요. 괜찮게 네, 나와주고 그렇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네. 좀 기다릴 법한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눌러주는 자리에서는 손절 라인을 분명히 정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약간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떨어져가지고 시가총액이 한 990억 정도 되는데, 그 전에 뭐 주가 많이 올라갔어도 얘는 1,500억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시가총액 맞죠? 예. 네. 이번에 반등 주면요, 얘는 7,000원 이상 라인에서 그냥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잘 알겠습니다. 네, 7,000원 넘어가면 그때 네. 반등 주면서, 왜 그러냐? 일단 7,700원 자리에서 매물이 엄청 모여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많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눌러 있는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눌러 있는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시청자님처럼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시청자님처럼 기다리다가 예를 들어서 얘가 7,000원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왕창 다 다 팔겠죠. 네. 그러면은 얘가 또 윗꼬리를 맞고 7,700원 맞고 또 밑으로 내려오겠죠. 네,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7,000원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약손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정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는 네, 좀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종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반등은 들어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저기 유한양의 94,000원에 30%요. 94,000원. 네. 제 방송 평소에 잘 안 보시죠? 저 좀 왔다 갔다 막 다 봐요. 막. 너무 다 보시는 거 뭐 괜찮지만, 아니, 다 보시는 거 치고 너무 고가에 잡으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경제 TV 보다가 지금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샀는데 그때부터 쭉쭉쭉쭉. 이거, 얘는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자체는 나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한 말로. 네. 되게 괜찮아요. 더군다나 얘가 지금 FDA 승인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승인이 터지면 얘는 조금 제가 오버봇 해가지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얘는 한 20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FDA 승인이 된다면. 근데 참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저기 FDA 승인까지 가면 물론 10만 원 뭐 이렇게 넘 10만 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런데 네. 제가 저번에 옛날에 HLB를 갖고 있다가 끝까지 갖고 있다가 완전 네네. 망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FDA 승인을 그러니까 받고도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이것도 좀 약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한번 실패를 하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FDA 승인을 들어간다라고 할 때 팔아야 돼요.
아, FDA 승인이 날지 안 날지 시청자님 아세요? 모르겠는데 이거는 날 가능성이 뭐 거의 90% 넘는다고 보던데요. 아, 근데 혹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정확하게 뭐 아시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FDA 승인을 받은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나요? 몇 군데 있다고 하던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FDA 승인 받은 회사 있으면 저 알려주세요. 그래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겠죠.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기술을 다른 큰 회사에다가 팔아요. 그 기술이 FDA 승인이 날 수는 있겠죠. 아니면 우리나라 회사와 외국의 정말 큰 회사가 같이 합작을 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회사한테는 ODM, OEM만 준 상태에서 그게 FDA 승인이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순수 기술로 우리나라가 실제로 처음부터 걸음마 때부터 개발해가지고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한양행이 이번에 FDA 승인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대한민국인으로서도 굉장히 애국적인 마인드가 들어갈 법하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저도 확률은 높아 보이는데 그 확률에 거실 거예요.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FDA 승인을 받은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럼 유한양행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진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뉴스 플로우를 보시긴 보시지만 아마도 제가 지금 방송에서 FDA 승인 받은 게 없어요라고 하면 진짜 그래? 야, 이미 진짜 그래? 하고서 지금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없어요. 네, 받은 적이 없고 우리나라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좀 높다고 생각했는데요. 다 높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산업이 더 기술력이 좋을까요? 중국 쪽의 제약 바이오 산업이 기술력이 좋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중국이 훨씬 그래요? 높아요. 비교가 안 돼요. 네,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진국이에요. 네, 후진국이고 FDA 승인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가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 로직스 쪽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CDMO라고 하는 대량 생산을 정말 잘하는 거고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도 하지만 신약과 똑같이 복제약을 만드는 바이오 시밀러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오해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게 야,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제약 바이오 잘해. 이게 아니라 한 커플 정도, 한 장 정도 더 넘겨보면은 제약바이오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행이 그러니까 FDA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승인 받을 것 같아요? 승인 못 받을 것 같아요?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받았으면 좋겠죠. 저도 당연히 받았으면 좋겠지만 확률상 우리가 주식은 확률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확률이 1%라도 주가가 올라가겠다라고 할 때 이제 거는 건데 저는 정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정말 맞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땐 받을 확률이 높지는 않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은 저는 다 현금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아직은 시세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94,000원 근처에서 비중 30% 너무 많아요, 시청자님. 네. 네, 너무 많으니까 94,000원에서 그냥 비중 확 줄여 버리시고요. 그래도 난 유한양행이 좋아라고 하시면 밑으로 내려왔을 때 비중 30% 실으시면 되잖아요. 한 7만 원, 7만 5천 원짜리에서. 그만큼 또 다시 내려올까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얘가 과연 10만 원을 또 다시 터치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의문이 들어요, 저는. 네. 네, 그래서 95,000원짜리에서 비중 30% 실으신 건 정말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제 의견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의견이지만 94,000원 그러니까 94,000원짜리에서 저는 현금으로 바꾸셔라. 매도하셔라. 라고 의견 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심택이고요. 심택이시고요. 예. 32,500원에 비중 30%. 32,500원에 비중 30%.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제가 횡보하는 구간에도 샀다가 네네네.
갑자기 급락을 계속 해가지고 음. 이게 흑자 전환 2분기 흑자 전환한 것도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2분기 흑자 전환했어요, 얘는. 예, 이게 어느 정도 개파락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여기 급락이 두 번 나왔잖아요. 요날하루 나오고 일단은 또 반등이 나와줬다가 또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얘가. 예, 심택이라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맞죠? 예, PCB 기판 맞아요, 기판 쪽. 네, 기판 쪽인데 이제 얘네가 이제 왜 이렇게 안 가냐? 요게 이제 제가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연구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심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침 심택이 잘 들어왔는데 얘가 왜 이렇게 안 가냐라고 하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안 가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반등이 잠깐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 떨어지고 있고 심택이 하는 PCB 기판은 어느 쪽이냐? 약간은 레거시 전통 반도체 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건 고성능 반도체, HBM이라든지 뭐 CXL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장이 좀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전통 반도체인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안 몰리고 있어서 아, 이 친구들이 좀 안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네,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건 심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치만 일단은 전통 반도체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줄어드는 산업일까요? 심택이 주로 하고 있는 이 레거시 반도체라는 게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다만 시간을 좀 줘야 된다. 왜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투자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심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지금 32,5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나쁜 가격으로 투자하셨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일단은 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조금 더 모아가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더 좋고 다만 지금 자리에서 모아간다라기보다는 얘가 일단은 2만 원, 2만 2천 원 자리에서 횡보하는 자리에서 지금 비중이 30%시구나. 비중 한 10%만 더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물체를 보도 위로 보건 저로 보건 위로 보건 밑으로 보건 나빠 보이지가 않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찬스예요. 제가 봤을 때. 나빠 보일 게 1도 없어요. 심택이란 종목 자체는. 아시겠죠? 예, 이게 너무 갑자기 며칠 만에 떨어져가지고 괜찮아요. 요거 며칠 만에 떨어진 거 며칠 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 예, 전혀 겁먹을 자리는 아니니까요. 아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기판 쪽은 계속해서 수요가 나올 거예요. 다만 지금 전체적인 파운드리 사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만 만들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를 안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공장이라는 건 하루에 나와야 되는 반도체가 반도체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HBM으로 수급이 지금 쏠려 있어가지고 이 전통 반도체를 못 만드는 건데요. 앞으로 PC 교체 수요 오죠. 핸드폰 교체 수요 오죠. 하게 되면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분명히 매기가 돌 것 같고 더군다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게 되면 저는 전통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그 타이밍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맞출 수는 없지만 주가가 밑으로 떨어질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을 펼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이번 주도 저희가 오늘과 내일 강연을 이틀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오늘 30분 남았습니다. 네, 30분 남았습니다, 이제. 창원에서 여러분들 11시에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가 있다고 말씀을 좀 전해드린 것 같은데, 창원에 계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으셔도 좀 입장은 가능하니까요. 창원에 11시에 강연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부산으로 가십니다. 부산은 오전 11시에 부산에서 여러분들 강연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부산에 계신 많은 분들 내일 11시까지 준비하셔서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상담하시길래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잘하셨네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종목은 코리아 FT고요. 코리아 FT. 네네. 네, 5,500원에 10%입니다. 조금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셔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 뉴스 막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좀 쏟아지고 네네네네네. 하길래 조금 담아봤는데 엊그저께 이틀 동안 폭락해가지고. 네네네. 아,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아, 예.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네네. 예. 근데 우리가 이 금요일하고 월요일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금요일하고 월요일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좀 회복하는 느낌 안 드세요? 네,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제 거는 아직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요거 말고 자, 그러면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우리나라 1등 주식이 뭐죠? 삼성전자죠.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도 금요일, 월요일 떨어지고 얘도 복귀 못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또 2등주 하이닉스 볼게요. 네. 하이닉스. 자, 금요일, 월요일 얘도 복귀 못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다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코스피 지수 볼게요. 네, 코스피 못 하고 있죠. 이렇게. 네. 예. 네. 그나마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복귀를 잘하고 있어요. 금요일, 아. 월요일, 그다음에 얘가 쭉 올라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코리아 FT는 가져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인데요. 아, 정말요? 매수 잘하셨는데 그리고 5,500원이면 아. 괜찮은 가격이에요. 네. 아. 얘가 근데 요즘에 왜 안 가냐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신 다음에 좀 떨어졌는데 이런 애들이 안 가니까 안 가는 거예요. 얘는 이제 기아차를 봐야 되거든요. 기아차가 이제 주 벤더다 보니까. 근데 네. 기아차가 정말 주가가 불을 뿜고 올라갔을 때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을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예. 이유가 뭘까요? 근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 것 실적 잘 같은데. 나왔어요. 네. 네, 근데 기아차가 떨어진 이유가 저는 두 가지로 함축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자동차 테마를 좋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리스크. 아. 네,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미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 이제 이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네. 기준에서 무역 적자라고 불리거든요. 그런 거를. 무역 아, 적자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한국에다가 수출한 것보다 내가 한국품 수입한 게 더 많아. 이게 무역 적자예요. 아. 네,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적자폭이 더 우리가 일본보다 적자폭이 더 커졌어요. 아.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미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는 수출 품목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품목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자동차예요. 자동차요? 네, 되게 네. 신기하죠. 생각보다 자동차를 미국에 되게 잘 팔아요. 오. 그러면 만약에 누가 되진 않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네. 라고 하면 우리나라한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악재일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악재죠. 왜냐하면 니들 TSMC한테도 뭐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서 니들 돈 가지고 방위비네 막 이래버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딱 이제 지표를 본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돈을 많이 벌지? 자동차? 니네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테슬라랑 포드 죽일 일 있어? 너네 관세 더 내? 이래버려요. 아. 그게 기아차와 현대차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더군다나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번에 2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요. 2분기 차량 인도대수라고 하거든요. 차량을 수출한 인도대수가 현대차보다 확연히 떨어져요.
아, 그럼 기아차가 왜 현대차보다 확연히 떨어졌을까요?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네. 코리아 FT를 하시려면 기아차를 보셔야 되는데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인도 대수가 떨어진 이유는 차량이 나빠서 차량이 덜 팔려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공장이 잠깐 셧다운 때문에 멈췄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네. 전 그냥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차량 인도 대수가 줄었는데 그거를 그냥 틈타가지고 주가를 내리 꽂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사실은 전체적인 펀더멘탈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우 잘 됐다. 야 코리아 FT 3,500원까지 너 한번 떨어져 볼래? 나 그러면 너 3만큼 더 살게. 라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면 정말 편안해지죠. 아, 이렇게 분석해드리니까 편하죠. 네. 예. 요거 조금만 이제 보시면 아마 지금도 제가 봤을 때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하시면서 사시는 분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이 되게 좋거든요. 괜찮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딱 사셔가지고 지금 눌러주는 자리에서 샀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잘 샀다라고 보여지는데 눌러주는 자리에서 밑으로 빠지면 얘는 3,500원까지 더 빠져라라고 오히려 기대해 볼 자리이기도 해요. 아, 이제 자동차 산업 완벽하게 이해가 가시죠? 예. 예. 근데 지금은 뭐 또 이제 해리스가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동차 산업이 약간 또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지금 좋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미국 시장보다도 현재 지금 현대기아차가 미국 말고도 또 다른 나라를 보고 있죠.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 말고요? 예, 인도. 아, 인도. 예, 인도에 IPO 상장까지 해버린다고 하잖아요, 현대차가. 아,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인도는요 10명 중에 자기 자동차를 갖고 있는 국민이 3명도 안 돼요. 예, 더군다나 인도라는 그런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도로 되게 잘 깔려 있잖아요. 예. 인도는 약간 도로가 되게 안 좋아요. 아, 예, 그래서 일본 자동차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우리나라가 SUV 되게 잘 만들죠. RV 예, 차량 되게 잘 만들죠. 네. 그래서 인도에 침투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 그래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3,500원까지 내려온다. 지금 비중 10%? 배 아파서 죽으실걸요. 거의 비중 50% 실어가도 돼요. 이 종목은. 예. 저 선생님, 코리아 그러면- FT라는 종목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갖고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고 일단은 이 코리아 FT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2배가량 늘어나고 돈을 정말 잘 버는 기업이에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문제될 게 뭐가 있죠? 더군다나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자동차 한 대당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부채도 낮아요. 130%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충분히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 보고 싶은 거 뭐냐? 영업이익률이 1%, 2%, 3%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5% 넘게 가져가고 있죠. 오, 예. 예,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얘는 만약에 3,500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다시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금방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자동차 테마는 좋게 보는 사람이니까 좀 길게 보신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팬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유로메카 35,000원에 20%인데 제가 이걸 요번에 세 번째 샀는데 이게 물려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 번째 사셨다는 게 세 번 물을 전에는 타시... 두 번이나 하면 수익을 냈거든. 아... 예, 저 팬이시면은 예. 제 방송 많이 보시죠? 예, 많이 보지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수익 내고 나온 종목은 좀 사지 말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 아시죠? 예, 예. 그 전에 이제. 아, 그 거기 전에. 예, 근데 예. 이제 내가 수익 낸 종목을 다시 사면은 웬만큼 수익을 또 못 내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심리적인 이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8,000원에 사가지고 45,0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수익을 많이 내고 나온 거잖아요. 아, 45,000원. 아우, 속 시원하다. 팔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뉴로메카를 보니까 옛날에 내가 사서 수익 냈던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38,000원에 사가지고 나는 그렇게 큰 수익을 냈는데 야, 보다 보니까 3만 원이네?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게 바로 그 오류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예. 그럼 35,000원인데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얘는 추가 매수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지금 로봇 쪽의 테마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죠. 예,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두산 로보틱스가 분위기를 다 망쳐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걔네가 이제 M&A, 그 두산 밥캣이랑 M&A 얘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이복현 금감위원장도 그렇게 M&A 하지 말라. 우리는 또 다시 거절 의사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로봇 쪽의 테마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해졌어요.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 미국 전체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뉴로메카는 제일 좋아 보여요. 거의 저도 이거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샀거든요. 네, 제일 좋아 보이는데 얘는 추가 매수 아니면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맞겠죠. 아, 조금 그럼 지켜보는 게 좀, 맞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됩니까? 예, 이 뉴로메카가 로봇 중에서도 어떤 거에 로봇 중에서도 섹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거에 이거- 특화되어 있는지 아세요? 뉴로메카가? 통닭 튀기고 뭐 협동놀이. 아, 맞 협동 로봇. 잘 아시네요. 네. 그 정도 공부하셨으면 얘 들고 가세요. 아, 예, 이게 뉴로메카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모멘텀이 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얘가 일단은 사람이랑 같이 하는 협동 로봇도 되게 잘하는데요. 얘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뭐냐면 일단은 용접 로봇을 잘 만들어요. 예. 용접이 되게 위험하잖아요. 불똥도 많이 튀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괜찮아 보이고 일단은 또 뉴로메카를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느 회사가 M&A를 했죠? 삼성전자가 M&A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산이라는 애들은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예. LG전자는 로보라는 로보스타 뭐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삼성, LG, 뭐 현대는 지금 뭐 고스트 뭐 이쪽 미국 쪽 로봇을 인수를 했고 한화, 두산 어쨌든 5대 대기업들이 다 로봇 회사를 M&A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뉴로메카는 정말 기술력도 좋고 협동 로봇의 최강자인데 아직은 대기업의 M&A 이슈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 모멘텀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전에 포스코하고 좀 뭐. 맞아요. 포스코랑 하나 쪽에서 얘를 좀 많이 군침을 흘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아직 확정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확정 났나 내가 놓쳤나 하고 지금 지분 구조를 봤는데 아직 지분 구조가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왔을 뿐이지 얘는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모아가시면 되는데 2만 원 라인 깨지면 얘 밑으로 더 떨어집니다. 시청률. 조금 안타깝지만 1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요. 이미 많이 떨어졌잖아요. 우리 마음 비우고 있으면 안 될까요? 저는 이게 신규주인 줄 몰랐는데 신규주라면서요. 로봇주들은 신규주가 아닌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 로봇 그래요? 감속기를 만드는 로봇 부품주 애들은 전통주들이 많은데 뭐 말씀드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도 다 신규주예요. 로봇은 우리가 원래 없던 산업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네. 2차 전지 애들이랑 똑같아요. 원래 없던 애들이 먹고 들어오는 건데 저는 앞으로도 로봇 산업은 좀 지켜보고 포트에는 좀 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차트 자체가 좀 깨져 있기 때문에 15,000원 라인까지 좀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예. 예, 실적이 좀 안 좋은 게 좀 한 가지 흠이긴 한데 금방 이런 애들은 물건 팔기 시작하면 금방 흑자로 전환될 거예요. 예. 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뉴플렉스 2,160원에 5%인데요. 뉴프렉스. 네, 이 대응 방법하고 저 추가 매수 타이밍 좀 알고 싶어서요. 이 연성 회로기판 만드는 친구들인데. 네, 그 연성 회로기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그 링같이 그 휘어지는 기판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성 말 그대로 이제 기판이 보통은 컴퓨터에 들어간 거 플라스틱 딱딱하잖아요. 얘네들이 네네. 하는 건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워치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방금 얘기하신 갤럭시 링 그다음에 뭐 이렇게 쓰는 공간 컴퓨팅 있잖아요. 그런 네네. 데에도 약간 이런 반도체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일단은 얘가 갤럭시 링 때문에 올라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링 때문에 과거에 좀 많이 올라갔고 연성 회로기판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급락 나왔다가 갤럭시 링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지고 있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갤럭시 링이 생각보다 잘 팔리실 것 같으세요? 안 팔릴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고 해요. 예, 거기다가 너무 비싸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스마트 링 사업이라는 거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스마트 링이라는 게 굉장히 잘 되고 좋았으면 삼성만 만들질 않고 애플도 만들고 샤오미도 만들고 모든 회사들이 다 만들었겠죠. 근데 네. 지금은 약간은 어떻게 삼성전자가 처음 만든 건 아닙니다. 뭐 외국 업체들이 좀 만들어서 유통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큰 업체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첫 발을 띄긴 하는데요.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고 사람들이 과연 이게 진짜로 필요한가라고 의구심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봤을 때. 네. 좀 어려워요, 종목 자체가. 어떻게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신 거 맞죠? 근데 막 링이 나온다고 하고 면 이제 괜찮다라고 하고 하는 거 맞죠? 네네. 근데 얘는 일단은 실적 자체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거 볼 때 이제 우리가 끝에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재무제표를 보게 되는데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나쁜 재무제표는 아니거든요. 얘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 자체가 병들어 있거나 회사 자체가 나쁘거나 하진 않는데 얘는 원래 가격인 지금 이 가격 4,600원, 4,500원 가격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원래 네. 주가가 이게 맞거든요, 얘가. 뉴프렉스가. 아, 그러면 지금 이 4,500원, 4,000원 라인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 친구는. 네네. 그런데 4,000원, 4,500원 정도 라인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지탱해주고 시간을 좀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중이- 하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추가 매수 구간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아직은 떨어지는 와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주가라는 건 항상 이렇다 할 확률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주가는 네. 그만큼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얘가 반등할 수도 있고 이거를 깨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4,000원과 4,500원 라인을 2달 정도 지켜주는지 본 다음에 그 자리에서 5%더 사세요. 아, 그러면 얘 탈출할 수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네네. 개념인지 아시겠죠? 추가 매수는 네네. 지금 섣불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아요. 2달, 최소한 2달 정도는 지켜보세요. 왜냐면 급등급락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식 챔피언 상담소 2시간 동안 여러분들 많이 뵀는데요. 뭐 만족할 만한 상담을 드렸는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뭐 상담 방송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요. 오늘과 내일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 오프라인 강연회 하시듯이 저희 뭐 문현진 멘토님, 황민현 멘토님 다 같이 강연회 오늘 전국 방방 곳곳으로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 멘토님들의 좀 실제적인 목소리라든지 실제 호소하는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는 좀 시간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말에 뭐 날씨가 좀 많이 풀렸어요. 더위가 좀 많이 풀렸으니까 오프라인 강연에 꼭 참석 많이 하셔가지고요. 많은 시장에 대한 팁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 많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뭐 무조건 확신을 드릴 수 없다라는 점만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상히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시장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